네, 여러분, 요즘 가장 화두되고 있는 AI 관련된 주제가 바로 챗 GPT인데요. 미국에서 만든 오픈 AI인 챗 GPT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정말 요새 장안의 화제죠. 어딜 가나 이제 이 챗 GPT가 안 나오는 곳이 없는 정도인데요. 이제 챗 GPT가 그 미국의 기업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이후에 그 세대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는 평이 지금 아주 널리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래서 지금 챗 GPT가 100만 이용자를 달성하는 기간을 한번 측정해 봤을 때, 다른 지금까지 어떤 어플리케이션보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100만 이용자를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애플도 74일 이 100만 이용자를 달성하는데 걸린 소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챗GPT는 단지 5일만 걸려서 이 100만 이용자를 달성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어느 점 때문에 챗 GPT가 이렇게 단시간에 이용자를 이렇게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이제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인터넷 검색창에 챗GPT 딱 치고 그 링크를 접속해가지고 로그인만 하면은 바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의 형태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용자 접근성이 가장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탁월하게 높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챗GPT가 발표될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나와서 했던 말이 Race starts today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 그 경주는 시작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다른 AI 인공지능 서비스들보다 이제 챗GPT가 한 발 앞서서 이런 시작을 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다른 서비스들은 이제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구글에서 만든 대표적인 AI가 바로 바드라고 했는데, 혹시 바드 뉴스로 접하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아예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바드는 처음 들어. 바드도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오픈 AI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챗GPT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The Race Starts Today 라는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언론에 공개를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드라는 AI의 성능을 확실히 새겨주기 위해서 그 트위터와 SNS에다가 바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질문을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그 답변이 틀려버린 거죠. 네, 하필 틀려버린 그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글 바드의 그런 어떤 유명세라든가 위상이 위상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그 구글의 주가가 거의 10%가량 하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어떤 정확한 답변을 내는 그런 기술로는 사실 자리 잡지 못한 것이 냉정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도 생각보다 많은 답변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챗 GPT를 써봤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매개변수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인공지능을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정말 쭉 이렇게 긴 설명글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확실히 챗 GPT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인터넷상에 널리 퍼진 개념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챗 GPT는 과연 몇 개의 매개 변수로 작동이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몇 개의 매개 변수로 작동할 것 같으세요? 그 답변을 이미 봐버렸는데. 그렇군요. 답변을 보셨다고 해도 네, 그렇게요. 저게 정답이라고, 이게 문제죠. 이제 저게 정답이라고 항상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페이퍼를 봤을 때는 네. 빌리언의 단위가 나왔었거든요. 빌리언의 단위. 빌리언이면 숫자로 10억인가요? 그렇죠. 10억이죠. 근데 저 숫자랑 다르네요. 지금 저기 챗GPT에서 답변한 바로는 1.5개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뉴스상 보도된 바로는 챗GPT는 약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매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매개 변수라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좀 접근이 용이할 것 같은데, 매개 변수
대한 설명 혹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네. 1차 함수, 이제 친구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네. 이런 선형을 네. 나타내는 함수의 식이 네. ax 더하기 b라고 이제 처음 배울 때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선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직선들을 a와 b라는 두 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약간 어떤 뭐 값을 조정하다든지 약간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매개 변수라고 네,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처음 접하게 되는 연립방정식의 개념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에서 변수가 여러 개씩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걸 바로 매개변수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라는 것이 사실 복잡한 개념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매개변수의 개수가 바로 1750억 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매개변수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식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인공지능 개념에 도입해 보면은 그 1750억 개의 정보, 특히 독립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챗 GPT는 이용자가 사용할 때는 단순히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그런 간단한 AI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매개 변수와 식으로 이루어진 네,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저희가 그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문을 입력하는 거 이상으로는 그 AI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질문을 입력하는 것 이상으로 AI를 사용할 수 없는가? 네. 이제 AI의 활용 방향이 정말 많은데 지금 이것은 언어 모델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대화형 그런 상호작용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다른 분야들을 살펴보면은 뭐 자율주행도 사실 대표적인 AI잖아요. 네, 자율주행도 어떤 특정한 도로라는 환경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가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매개변수, 변수 값들이 다 어떻게 입력되는가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도로상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챗 GPT도 어떤 질문이라는 길을 제시하면은 그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답변을 내놓는 것이 공통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AI가 수행하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뭐 카이스트 질문다락방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카이스트 질문다락방은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챗GPT가 그 과거의 그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학습된 모델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일단 가장 열받는 점은, 킹받는 점은 이 녀석이 모르는 개념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학술적으로는 활용되기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이 이제 이것을 접하면서 오개념으로 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자칫 없다. 잘못하면 틀린 지식도 네. 맞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큰 문제가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옛날로 따지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무조건 그 답변을 수용하는 그쵸. 그런 그렇죠. 약간 그거 솔직히 아무나 달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지식인 답변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달아놓은 답변에도 그냥 바로 납득을 해버리고 네, 활용을 해버린 그런 위험한 루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 이 챗GPT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굉장히 편리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답변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답변을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은 원래 사람이 다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에 수행해주는 기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그만큼의 인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후에 그 영역이 퇴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뇌인지과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제 이 챗GPT가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영역을 인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영역의 퇴화가 과연 벌어질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봤을 때 그렇지는 또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이냐? 예전에 사실 AI가 지금 챗GPT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챗GPT가 나오기 전에 가장 유명한 AI 혹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알파고가 네, 역시 맞습니다. 제일 유명. 알파고죠. 알파고가 이제 바둑으로 인간을 이기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요. 그 알파고가 개발된 이후에 과연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바둑 실력은
감소했을 것인가? 아. 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개발된 알파고 AI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학습을 해나갔다는 거죠. 바둑 실력을 알파고와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공지능도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인간도 그에 맞춰서 성장을 더 하고 있더라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챗GPT라는 개념이 AI가 새로 대두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에 맞춰서 다시 새롭게 이후에 행동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 특정 영역들이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종합적으로 발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 챗GPT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해요. 이제 아주 먼 옛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사실 글자 자체를 몰랐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학습에 충분한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수반되기 시작했죠. 이제 인간의 그런 학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뭐 수학적인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과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학습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도래할 시대가 바로 이 정보화 시대가 가장 이제 최근에 영유해왔던 그런 시대가 되겠죠. 이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서 그 정보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맞춰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학습력을 상승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맨 처음에 언어를 학습한다 해서 이제 학습을 직접 터득한다. 정보를 터득한다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정보를 찾기만 하면 된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글 배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차라리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 발달 그런 순서도를 좀 살펴보면 글을 배운다, 언어를 배운다라는 개념은 사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5살, 6살 때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초중학생 정도 단계에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 수행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정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생 과정에서 보통 정보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이제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챗 GPT가 지문다락방의 취지와도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정보를 검색한다는 개념이 쉬워 보였던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인간지능 발달학적으로 좀 보면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정보는 얻기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하기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 대학원생의 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저희가 지문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에 질문할 때도 네. 비슷한 질문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이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어떻게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하느냐, 네. 혹은 더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도 인간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챗 GPT의 답변을 보고 내 질문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조금 더 보강해서 다시 새롭게 질문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인간의 논리적인 구조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 아까 전에 그 알파고로부터 바둑을 오히려 배우는 것처럼 챗 GPT로부터 논리적인 흐름, 문맥, 지문의 개념을 조금 더 완성도를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달 주제는 이렇게 챗 GPT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오늘 과학 멘토님과 또 수학 멘토님과 함께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던 챗 GPT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챗 GPT뿐만 아니라 시중에 요즘 이제 핫한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내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다양한 인공지능 체험해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인공지능이 어떠한 다른 기작으로 개발되었는지까지도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질문에도 댓글 달고 좋아요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